자, 등비수열의 합이다, 그죠? 등비수열까지 다 공부하셨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공부할 건데, 등비수열의 합이 뭐,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은 되게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SN을 우리가 구하면, 첫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가서, 뭐, 네 번째 항도 있겠지? 쭉 가서, 어떻게 되겠어?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다 더한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첫 항부터 n항까지 SN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AR 뭐고요? 미안합니다. AR 제곱 그 다음에 AR 뭐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그럼 가다 보면 여기 AR의 N-2제곱 플러스 A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등비수열이면. 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유도 과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쓱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등식이니까요. 이게 첫 번째 식인데 1번식인데 1번에다가 공비를 곱할 거야. 공비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RS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공비를 곱할 때 여기 곱한 걸 하나 밀렸을 거야. 밀렸으면 어떻게 되지? AR 될 거고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 제곱 하나 곱하니까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뭐가 나오겠어요? AR의 N-2제곱이 나오고 여기에 R을 곱하면 그렇지 AR의 N-1제곱 여기 R 곱하면 어떻게 돼요? AR의 N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뺄 거야. 뺀대. 되겠어요? 이렇게 뺄 거야. 좀 지워버리자.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빼니까 SN에서 RSN을 빼면 어떻게 되지? 1-R의 SN 이렇게 될 거야. 빼니까 사라지지. 같은 거는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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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오면 A 빼니까 마이너스 A의 R의 N제곱입니다. 그죠? A 공통이니까 A로 묶어버리면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반드시 1-R분의 A 가로 열고 1-R의 N제곱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얘를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는 대로 암기합시다. 자, 해볼게요. 1-R, 1-R 나란히 쓰고 되네. 분모와 분자에 나란히 쓴다 이 소리야. 그냥 1-R, 1-R 나란히 쓰고 1-공비, 1-공비 나란히 쓰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여기 A가 적혀 있는데 이 A가 뭐냐면 N이 녀석이 뭐냐면 SN이잖아. 항수잖아. 분자의 항수 제곱 됐나요? 분자의 항수 제곱 그 다음 뭐가 곱해져 있어? A가 적혀 있는데 A가 뭐냐면 첫 항이잖아요. 곱하기 첫 항이라고 할게.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분수라면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부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곱하기 첫 항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리 바꾸면 부호 바꾸는 거고 자리 바꾸면 부호 바뀌니까 상관없을 거 아니야. 자, 요건 언제 쓰느냐면은 요럴 때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는 거고요. 요 때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공식 한 개만 안 해도 되지. 근데 우리가 1-4보다는 4-1이 편하고요. 1-2가 -2-1보다 편한 것처럼 됐습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공비에서 1을 빼주시면 좋고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1에서 공비를 빼주시는 게 편하겠죠. 분수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편의상 공식이 두 가지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렇지. 공비와 항수와 첫 항을 알아야 돼. 등비수열의 합을 알면 공비와 항수와 첫 항을 알면 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력을 알려면 시간과 거리를 알아야 되고 밀도를 알면 전체 양과 용액이라 그러지. 용액과 용질이었나? 용액과 용질의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농도를 구하려면. 밀도는 부피와 질량을 알아야 되고, 그죠? 알아야 될 요소를 아는 게 중요하지.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알아야 될 요소를 아는 거.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반드시 공비와
항수와 차탕을 알아야 된다. 이걸 더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등비수열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래? 등비수열의 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지? 공비. 그렇지, 공비. 그 다음에 항수. 항수, 항수, 그 다음에 차탕. 이렇게 알아야 된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등비수열의 합에서 공부할 첫 번째 개념이다.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공비와 항수, 그리고 차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공식을 외울 건데,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울 때 공식 암기해야 된다. 공식 암기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공식 암기해서 말로 외우자. 그리고 공식 암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첫 번째 개념은 끝나는 거죠. 자, 등비수열의 합에도 마찬가지 또 특별한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등비수열의 합의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이 AR, 그 다음에 AR 제곱. 등비수열일 때는 예를 들은 것보다는 직접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해하기가.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내가 첫 번째 두 개씩 잘랐어. 이렇게. 두 개씩 자르면 얘를 둘이 더해보자. 그럼 A 플러스 AR이 될 거고요. 얘는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이 되고요. 얘는 AR 4제곱 플러스 AR 5제곱, 그 다음에 AR 6제곱 플러스 AR 7제곱. 다음 거는 당연히 AR 8제곱 더하기 AR 9제곱이 될 건데,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니까, 여기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당연히 얼마를 곱해야 되지? R 제곱을 곱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항과 당연히 네 번째 항도 R 제곱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이 수 전체에다가 R 제곱을 곱하면 다음 수가 나오겠죠.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다시 R 제곱을 곱하니까 다음 수가 나오지. 그래서 등비수열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해도 등비수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 맞죠? 자, 이게 진짜인지 조금 더 연구를 해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3개씩 한번 잘라보자. 얘를 3개씩 잘라보면 이렇게 축 잘랐어. 그럼 얘는 A 플러스 AR, 그 다음에 AR 제곱이 되잖아. 그 다음에 AR 세제곱, 그 다음에 AR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R 5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R 6제곱 플러스 AR의 7제곱, 플러스 AR의 8제곱이 된다. 그지? 가만히 보자.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얘가 네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몇 칸이 벌어져 있어? 세 칸이 벌어져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놈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R 세제곱을 곱하면 이 다음 수가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또 R 세제곱을 곱하면 다음 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더해도 등비수열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4고, 14 너무 심하다. 쉬운 거 하자. 12 하고요. 그 다음에 첫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60이다. 그때 3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여기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라 합시다. 첫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얼마라고? 12야. 그러면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얼마겠어? 잘못 만들었다. 아우, 문제 더럽게 못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요. 72라고 해야지. 그러면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얼마야? 60이잖아. 그지? 그러면 21항부터 30항까지 합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얼마를 곱했어? 5를 곱했어. 그죠? 그럼 다시 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니? 여기가 300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첫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12 더하기 60 더하기 30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72가 답이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성질이 있어. 등비수열의 합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입니다. 등비수열의 성질을 해도 되고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왜 자꾸 이걸 쓰냐?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도 등비수열이 된다. 됐죠? 요거 꼭 챙겨 두셔야 되죠? 등비수열의 특징에서 요거 두 가지.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이랑 거의 완벽해. 개념이 똑같아. 다른 게 없다고. 등차수열에서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예를 들고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등차수열의 특별한 성질이 양 끝을 더하고 짝짝꿍 하면 같으니까 등차 중앙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합을 만들고 SN을 만들고 SN을 분석했더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당연히 등비수열도 분석해야지. 그렇잖아? 자, 등비수열 우리 만들어보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수열 AN이 있어. 근데 뭐 차탕이 1이고요. 공비가 3이라 합시다.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쉬운 거부터 할게. 이렇게 쭉 가면은 당연히 3의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작. 공비가 3이니까 3-1, 3-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곱하기 첫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2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왜 눌렀냐? 그 다음에 bn이 있는데 bn이 만약에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6이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첫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공비가 2니까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첫항 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결국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전체에 3을 곱한 거와 같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 C에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 개를. 첫항이 4고요. 그 다음에 2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첫항은 4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르게 밑이 2인 거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지? R-1이 아니라 1-R이 쓰겠지. 1-R이 편하겠지. 1-R, 1-R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n개 곱하기 첫항은 4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계산하면 2분의 1이거든요. 2분의 1로 나누니까 2를 곱하면 되니까 전개하면 1-2분의 1의 n제곱 전체에 8을 곱한 거와 같을 거야. 그죠? 4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자, 얘를 분석할 건데 얘도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어. 등비수열의 첫항부터 연항까지 합 S에는 당연히 지수의 변수가 있고요. 지수의 변수가 있고요. 맞죠? 지수의 변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지? 그런데 얘는 그냥 그런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이런 특징도 있을 수 있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얘를 2분의 2분의로 따로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3 곱하기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3이고 얘는 8 마이너스 8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무슨 말인데?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가 있잖아. R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있어.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R의 n제곱이라 계속 강조하지만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가 있는데 그 수가 하나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그 수가 얼마인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분의 1이잖아. 그런데 그 녀석이랑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에 있는 수가 있어. 뒤에 또는 앞에 상수가 부호가 반대에 있는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첫 항부터 n항까지 몇 n이 있는데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리고 이 등비수열의 합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공비가 얼마나 걸 알 수 있어? 2라는 걸 알 수 있지. R의 n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2의 n-1제곱이야. 선생님 첫항은요? S1은 A1이잖아. 그치? S1은 A1이잖아. 그럼 1 넣으면 되겠지. 6-3이니까 3이잖아. 그럼 3 쓰시면 되죠. 여기 있네, 그죠? 여기. 그 다음에 만약에 SN이 있는데, SN이 만약에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4라 돼 있어. 어떻게 되지? 같잖아. 부호가 반대고.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아래 n제곱인데, 아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 4랑, 곱해져 있는 수, 4랑, 뒤에 있는 상수가 부호가 반대네? 그러면 얘는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항은 12 빼기 4니까 8이죠. 공비가 3이니까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등비술의 합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 분석을 해봐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여기까지는 필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3번.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합. 이걸 SN을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SN 이렇게 쓸게요. SN의 분석. 어떻게 된다고? 항상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공비의 n제곱 할까? 쓰자. 공비의 n제곱의 계수라 할게요. 그냥 편의상. 계수와 상수가 부호가 반대다. 이게 특징이다. 요거까지. 요거까지는 꼭 챙겨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좀 발전을 하면 뭐 SN이 있는데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안 맞네. 안 맞으면 못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바꾸시면 되겠지. 그럼 2 플러스 1이 뭘까요? 첫 항에 장난친 거야. 그렇지. 첫 항이 1 커지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은 아니다. 첫 항에 1만 장난친 어떤 수열의 합이구나. 이해되시겠어요?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요 녀석만 보자. 요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수열의 합이냐? 그러니까 1러니까 얼마냐? 4인가? 4 플러스 그 다음에 12 플러스 36 플러스 점점점 어떻게 되지?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게 첫 항부터 하나까지 합인데 이게 원래 SN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SN이잖아. 그리고 이걸 SN을 구하면 당연히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해보시면. 해볼까? 3-1, 3-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승 곱하기 첫 항이잖아. 맞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1을 더한 거잖아. 여기 1을 더했는데 이게 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수 1을 더해야 되니까 여기에 1을 더한 거야. 선생님 왜 두 번째에 1을 더한 게 아니죠? 알고 있잖아. S1, A1이 돼야 된다. 첫 항만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이렇게 분석까지 해두시고 요거 개념 설명부터 먼저 하시고 풀이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 설명 먼저 하세요. 했죠? 그죠? 했죠?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350번부터 먼저 풀어보자. 1350번은 뭐 첫 항이 A고 공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거 뭐라 적혀있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해놨잖아.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6항까지 합이 나왔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요소가 몇 가지였어? 3가지야. 공비, 항수, 첫 항. 웬만하면 공식 순서대로 공비, 항수, 첫 항을 알아야 돼. 근데 얘는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 첫 항은 A라고 주어져 있어. 항의 개수는 6개까지야. 끝났지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딨냐. 그죠? 자, 시작. 공비가 2니까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 제곱 곱하기 첫 항인데 걔가 21인 거야. 그럼 얘는 2의 6제곱이잖아. 2의 6제곱은 64네요. 64 빼기 1이면 63이 나오겠다. 63 A는 21인 거죠. 그 21로 약분하면 3이 될 거니까 A는
3분의 1이다 해서 3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지. 괜찮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문제야 우리가 뭐 계량하겠어요. 그 다음에 1352번 볼게. 첫항이 2이고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공비가 양수라는 조건이 좀 중요하겠죠. 공비가 양수인 등기수에 대해서 두 번째과 네 번째의 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과 네 번째의 곱 이거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이 정도로 우리가 틀리면 안 되잖아. 두 번째과 네 번째의 곱 당연히 몇 번째가 알려주는 거야? 세 번째가 알려주는 거지. 그지? 가운데 녀석의 제곱이 64인 거야. 세 번째의 제곱이 64니까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돼?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맞아. 그지? 근데 공비가 양수니까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은 양수예요. 그래서 공비가 8이니까 공비가 8이 아니라 세 번째 항은 8인 거야. 에이 귀엽다. 첫 항이 얼마야? 2잖아. 세 번째 항이 8인데 세 번째 항은 첫 항 2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한 건데 걔가 8인 거지? 그럼 R제곱이 얼마야? 4죠. 따라서 R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 공비도 알고 있고 첫 항도 알고 있고 항수도 알고 있으니까 구하면 되겠죠. 시작. R-1, R-1 나란히 쓰고 분자의 항수제곱 곱하기 첫 항 하시면 2의 5제곱 32에서 1 빼니까 31 곱하기 2니까 62가 되겠네요. 자, 1번. 쉽죠? 네, 이 정도는 뭐 귀여운 문제지. 자, 1361번 보자. 1361번. 네, 쭉 그냥 갈 거야. 첫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문제 보자. 너무 단순하잖아.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우리 알아야 될 거? 공비 알아야 되고 항의 개수 알고요. 첫 항도 알죠. 씩 세울 수 있지? 시작. R-1, R-1 나란히 쓰고 그죠? 분자의 항수제곱 곱하기 첫 항이니까 3분의 1이야. 근데 그 합이 얼마가 된다고? 1000보다 뭐하고 크게 되는 걸 구하랬어. 정리하면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 곱한 거? 3분의 1을 곱한 게 1000보다 큰 거잖아. 그러면 3분의 1을 양쪽에 곱하니까 3을 곱하니까 얘는 3000이 되겠다. 그죠? 2의 n제곱 넘어가면 3001보다 큰 거지? 자, 2의 10제곱이 우리가 1024인지 알잖아. 그러면 2의 11제곱은 얼마가 돼요? 2048이 되겠지. 2의 12제곱이 돼야 3001보다 클 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은 최소한 12 이상이 돼야겠지. 네, 처음으로 그랬으니까 12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1365번을 보면요. 딱 보여야 된다. 문제를 보자마자. 뭐가 보이십니까? 네. 제 첫 항부터 3항까지. 그리고 제 첫 항부터 6항까지. 뭔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구나. 탁, 탁 끊어서 가고 있구나. 어떻게 된다? 여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나오고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이렇게 나오신 거죠. 탁탁 끊으셔야 돼. 딱 보자마자 이건 끊으셨어야 된다. 탁. 자,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여기까지가 26이야. 그러니까 첫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728이니까 4항부터 6항까지 합은 얼마겠어요? 얼마겠니? 얘들아, 좀 생각 좀 해줄래? 4항부터 6항까지 합이 얼마야? 빼면 되잖아. 그지? 빼니까 얼마가 나와? 702가 나오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첫 항이랑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이만큼 간격이 몇 칸 벌어졌습니까? 3칸 벌어졌으니까 이 수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아래 세제곱을 곱해야 이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26에다가 아래 세제곱 곱하면은 70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래 세제곱은 26을 나누면 되겠네. 26을 나누니까 2로 약분 먼저 하면요. 13이 될 거고 2로 약분하면은 3. 그 다음에 5, 1, 351이네. 351이 13으로 안 나눠지면 뭐 포기하는 거야. 13 나눠지겠지 뭐. 자, 일단 2가 되면요. 26이 된다. 그지?
그러니까 빼니까 일단 9가 나오고 91이네. 90이니까 7가 였네. 그죠? 7, 3, 21. 27 나옵니다. 27 나옵니다. R의 세제곱이 27이니까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3이 되겠죠. 그죠?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여기까지 일단 구하셔야 되고. 아이고, 쉬울 게 이렇게 많냐? 응. R이 3인지 딱 나왔어. 문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푸시면 돼요.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자, R이 3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5번째 항을 답수를 구하는데 첫 항부터 3항까지 하면 알잖아. A 플러스 3R AR 그러니까 3A 그 다음 9A 그지? 근데 걔가 26이잖아. 얼마나 귀엽냐. 그러니까 13A잖아. 13A가 26이니까 A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죠. 첫 항이 알고 공비가 3인지 알았으니까 5번째 항은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지? 특별한 문제 같지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1382번 문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줬어. 이게 주어졌어. 근데 이걸 구하래. 그런데 뭔가 좀 긴장을 해봐. 문제를 보면서. 얘는 지금 분명히 SN, N이 어디에 있어? 지수에 있잖아.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지수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뭐였지? SN은 항상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어떤 수와 뒤에 있는 상수가 있는데 이 상수가 서로 부호가 반대해야 돼. 숫자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해야 돼. 자, 한 번 더 짚어보세요.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수라고 그랬어. 얘가 R의 N제곱이야? 아니잖아. 얘는 R의 N제곱이 되려면 SN은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2의 N제곱 곱하기 2로 먼저 바꾸셔야 되죠. 한 번 더 쓰면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이 수 2랑 뒤에 있는 상수가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바로 등비수열의 합인 거예요. 바로. 그냥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 녀석을 보자마자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어야죠. 공비가 2고요. n에 1 넣으면 4 빼기 2니까 공비도 2고 첫 항도 2입니다.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그냥 2의 n제곱이라 할 수 있겠군요. 아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2의 제곱이고요. 그건 너무 쉽다, 그죠? 아홉 번째 항은 2의 9제곱이니까 약분 칙칙 하니까 2의 7제곱이 나오고 2의 7제곱은 128이라 되겠네요. 됐죠? 자, 7번. 1383번 문제. 수열 A인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대. 뭐가 되도록 하라고? 아하. 첫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 수열이 첫 항부터 등비수열.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이 되란 소리잖아. 근데 등비수열의 합의 성질이 뭐라고? R의 n제곱이었지. 그러니까 SN은 어떻게 돼? 3의 n-제곱 플러스 k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가 되겠지.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되셨죠? A임도 되죠? 자, 1392번 중간에 휙 넘어갔습니다. 1392번에서 첫 번째 항을 구하래요. SN이 주어지고요. 뭐 하면 되죠? A1은 S1이다. n에다 1 넣으면요. S1은 1의 제곱 플러스 2의 1제곱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 첫 항은 3인지 알았어.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섯 번째 항은 SN의 성질을 이용하면 S5-S4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잖아. S5-S4. S5는 어떻게 구할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이고요. 마이너스 S4는 4의 제곱 플러스 2의 4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5의 제곱이니까 25 되고 2의 5제곱은 32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 플러스 2의 4제곱 또 16이네? 뭐 이러냐? 문제가. 그럼 얘는 57이지? 57에서 32를 빼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25가 나옵니다. 그죠? 첫 항은 얼마냐면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25니까 둘이 더하면 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냥 SN의 그냥 기본 문제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은 SN을 딱 보자마자 n제곱 플러스 3n이구나. 아,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SN이 주어졌는데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아, 첫 항에 장난친 등차 수열이구나. SN이 주어졌는데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야. 아, 등비수열의 합이네. SN이 4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있어. 아, 이 녀석을 마이너스 4 플러스 3으로 바꾸면 첫 항에만 3 장난친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죠. 그럼 얘는 그냥 순수하게 SN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기본 성질이 뭔데? S1은 A1과 같다. 그 다음 SN-SM-1은 뭐가 된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일반을 구한다는 건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조건 얘는 2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이제 강조했었던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393번의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이제 팁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었고 2차 함수로 문제를 바라봤어. 자,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괜찮아. 지금까지 푼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을 거고 여러분 좀 불편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야. 이렇게 줘줬어. 그러면 이 SN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SN은 당연히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N제곱 플러스 BN이라면 봅시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S10과 S12는 같다 말했거든. 그러면 S10을 구하면 S10은 100A 플러스 10B가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S12는 어떻게 돼? 144A 플러스 12B가 되잖아. 근데 둘이 같다 했어요. 그러면 이 양을 하면 일단 2B가 되겠지? 오른쪽은. 왼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2A가 돼.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AN제곱 마이너스 22AN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값을 구하래? 0이 되는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AN으로 묶을 수 있겠죠? 방정식 풀어야 되잖아.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n-22는 0이 나오잖아. 그래서 n은 22가 답이지.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좀 더 얍삽하게 풀면요. 좀 더 여러분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 특별히 등비 수열보다는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괴롭게 풀지 않고 좀 간단하다? 아니면 뭔가 좀 더 수학적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몇 차식이지? 2차식이다? 걔가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분명히 2차식이잖아. 근데 S10, 10번째 항의 값이랑 12번째 수를 넣었을 때 값이 같다는 거냐, 함수값이. 10을 넣었을 때 값이랑 12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11이 대칭축이 된다는 소리잖아. 에이, 맞잖아. 그지? 11이 대칭축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SN을 봐. SN을 A의 N제곱 플러스 BN으로 뒀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2차항의 개수 2배분의 1차항 개수 부호바꾼 이 녀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11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22A가 되겠죠. 그럼 B는 당연히 마이너스 22A가 되겠지. 딱 보고 알아야지. B가 마이너스 22A야. 생각을 해보자. 그럼 SN이 A의 N제곱 마이너스 22A 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N으로 묶어버리면 N-22가 되니까
답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풀이는 여러 가지야. 풀이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제발. 그리고 함수를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이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1400번 문제를 한번 볼게. 1400번 문제를 보면 각항이 실수라고 해놨고요.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이 있답니다. 허허. 자, 그러면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첫 항이 얼마냐면 12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등비 수열의 첫 항이 얼마였냐면 또 11에서 12 쓰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항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12 플러스 3D가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1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걔들이 또 같대. 그리고 걔가 96이래.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지? 결국엔 등차 수열 값 다 알려주고 등비 수열의 값 다 알려준 거잖아요. 그지? 요거 첫 번째고 요거 1번이라 하면 12 플러스 3D가 96이야. 그럼 3D는 넘어가니까 84가 되겠죠. 그러니까 D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2고 그 다음에 얼마냐 이거 6이니까 8인가? 공차가 28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96이다. R의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나누니까 얼마냐? 8인가? 8이 되겠네. 그럼 R은 얼마가 되죠? 그럼 당연히 2가 되겠네. 실수라 그랬으니까. 사고했네?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AN이 그랬어요. 공차가 28이니까 28N으로 출발을 하면 되고 첫 항이 10이니까 1려면 12가 되려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냐? 6인가? 16이지? 네, 16. 이렇게 씁니다. 이게 AN이다, 그지? 근데 걔랑 몇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 얘는 첫 항이 10이고 공비가 2니까 2의 9제곱이겠네. 이거 풀면 되지 뭐. 그지? 그러면 28엔 이렇게 되면 12 곱하기 2의 9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자, 풀이 방법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걸 다 계산하지 마. 촌스럽게. 그럼 얘는 12 곱하기 2의 9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지? 2의 4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2의 4제곱 묶어. 2의 4제곱을 묶으면 12 곱하기 얼마가 되냐? 2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는 28N이고. 그지? 자, 28은 4가 들어가 있잖아. 4, 7에 28이니까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7N이 되겠죠. 이게 4로 약분하면은 2의 제곱 가로 열고 12 곱하기 2의 5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지? 그러니까 2의 5제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2의 5제곱은 32다. 그지? 32에 11을 곱하니까 4가 되고요. 6이 되고요. 2가 되고 3이 됩니다. 귀찮냐? 284야. 거기다 1을 더하니까 285죠. 7로 나눠지겠죠. 자연수니까, 그지? n이. 그럼 얘는 7, 5 35가 되나? 또 55네. 얘는 7로 약분하니까 얘는 4 곱하기 2의 제곱 4잖아. 거기다가 55로 곱하면 돼. 그러면 220이 답이겠지. 그 답은 4번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요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푼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추가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몇 개 풀 겁니다. 물론 모르는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답지만 보고 풀지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